사실은 비중격 연골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그 위에 우리가 연골 이식을 더 하고 이렇게 높여 놓으면 피부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어느 정도 누르는 힘이 발생하는데, 그리고 또 수술에 붙잖아요. 그렇게 딱 텐션이 강해졌을 때 결국 버티지 못하고 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더 안전하게 좀 하면 덜한데. 그럼 막 휘어지면 낮춰야 돼요? 그 높이로 다시 못하는 거? 그 높이는 못 버티는 거죠. 못 버티는 거죠. 피부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. 원장님 넷플릭스 보세요? 넷플릭스 보죠. 이사벨 뷰티 유튜버인데 거기 더 인플루언서에 나왔거든요. 그때 뽀금이가 뭐 코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사벨가 코는 무조건 2번 해야 돼서 하지 마라. 정말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코는 최소 2번 해야 됩니다. 코는 2번 이상 해야 돼요. 근데 코가 재수술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? 원장님 생각할 때?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죠.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. 이제 미국에서 성형외과 학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재수술 비율이 한 15% 정도 된대요. 15에서 17%. 그러니까 꽤 높은 편이죠. 뭐 그렇게 치면.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제 첫 번째 이유는 미용적인 불만족, 그게 제일 높고, 흉터나 아니면 염증 감염에 의한 거, 뭐 이런 리비전들이 이제 제일 흔하다고 순서가 돼 있던데, 뭐 이유가 뭔 것 같아요?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예측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뭐 이거를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가상 성형 이거 프로그램을 쓰긴 하는데, 저는 그 얼굴에는 잘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좀 더 어색하게 나와가지고 환자분이 그거 보고 수술 안 할 것 같아서 그걸 잘 쓰고 있진 않는데, 하여튼 그런 예측하는 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본인이 실제로 수술 받고 나서 이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이런 불만족감이 조금 더 생기는 게 아닐까,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. 본인이 기대한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기대치랑 결과치가 차이가 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재수술을 하게 되죠. 이 코수술이라는 게 사실 뭐 콧대, 코끝, 뭐 콧볼, 그리고 사실 뼈, 연골, 피부 전부 다 조작하는 수술이잖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이해도가 올라가고 숙련되기까지 의사들도 러닝커브가 긴 수술에 속하는데, 더더욱 환자들은 훨씬 더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상담을 하게 되고,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다가가면은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, 그냥 복잡한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어하고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맡기고 이제 진행이 됐는데, 기대치랑 이제 다르면은 불만족하게 되는 것 같고, 또 흔히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. 이제 코는 원장님들마다 코 모양 정해져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. 그 결과 보고 병원 찾아가는 게 팁입니다,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고,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아가지고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게 일단 제일 메인인 것 같고, 사실 하나 더 보태자면은 근래에 이제 코수술 재료가 좀 풍족해졌잖아요. 그렇죠? 옛날에는 실리콘으로 콧대, 코끝 다 높였지만, 또 아니면 부족한 자가 연골을 조금 채취해가지고 또 수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한계 같은 게 좀 더 있었는데, 재료를 풍족하게 쓰면서 결과치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다시 이제 좀 업그레이드 바꿔보려는 수요도 좀 많이 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원장님이 수술한 환자들 중에서 실제 재수술하는 환자들 중에서는 뭐 어떤 이유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? 내가 한 수술? 네. 제가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좀 잘 하거든요. 또 각자 이렇게 심리안이 조금씩 다르잖아, 원장들마다. 제가 좀 조금 해서 그런지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높은 거 싫어해서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 수술을 제가 또 싫어해가지고, 최근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2분 있었는데 여기가 좀 펑퍼짐해가지고 절골을 수술했던 분이시거든요. 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아쉬워하는 게 있어가지고 미용적으로 조금 더 넣어달라, 그래서 절골을 다시 해준 적이 2번 있습니다. 그거 외에는 이제 너무 낮은 코를 조금 더 이렇게 세워보려고 했는데, 이게 너무 내려가려는 힘이 크다 보니까 약간 한쪽으로 휘는 모양이 나와가지고 그거 살짝 교정한 거 말고는 없었는데, 하여튼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. 저도 사실 뒤에 말한 케이스랑 닮아 있는 것 같은데, 이제 뭐 최대한 높여달라는 분들도 만나니까요. 좀 챌린징한 거죠. 좀 최대한 높여본 거죠. 사실은 비중격 연골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그 위에 우리가 연골 이식을 더 하고 이렇게 높여 놓으면 피부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어느 정도 누르는 힘이 발생하는데, 그리고 또 수술에 붙잖아요. 그렇게 딱 텐션이 강해졌을 때 결국 버티지 못하고 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더 안전하게 좀 하면 덜한데, 그렇게 돼서 휘어가지고 아주 초기에 재수술을 이제 했죠. 그럼 막 휘어지면 낮춰야 돼요? 그 높이로 다시 못하는 거? 그 높이는 못 버티는 거죠. 못 버티는 거죠. 피부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. 그래서 이 되돌아가려는 힘을 줄이려고 피부의 박리 범위를 최대한 받아줄 수 있게 늘려놓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 받아주는 거죠. 애초에 자그마한 코를 많이 높이는 건 어렵죠. 게다가 요즘 사실 저기 인스타나 이런데 매체에서 보면 엄청 막 되게 이렇게 막 찔릴 것 같은 코, 앞으로 화살코 그런 게 워낙 많이 이제 노출됐고 화려해 보이잖아요. 특히 옆라인으로 이렇게 보면은. 그러니까는 그런 걸 원하는
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수요가 늘었거든.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본인이 다 푸샵 해가지고 올려놓은 아주 가장 예뻐 보이는 그 각도에 올린 사진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얼굴을 만난단 말이죠. 그러면은 조금 기괴한 맛이 있어요. 자연스럽지는 않아요, 확실히. 얼굴을 딱 봤을 때. 여기 끝이 너무 텐션감이 강하고, 웃었을 때도 이 막 안에 뭐 뾰족한 화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 텐션감이 강하고, 코를 조금 들어보면은 비주 부위에 피부가 이것도 늘리지만 여기서도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봉합을 해야 되니까 늘어나가지고 흉터도 넓어져 있고, 또 그 튼튼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두꺼운 지지 연골 이식을 하기 때문에 비주가 많이 두꺼워져 있어요. 이렇게 얇지가 않아. 그래서 좀 부자연스러운 면을 보이는데 그런 거는 환자분들이 모른 채로 그 라인만 생각하고 이제 높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이런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.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설명을 해도 그래요? 그러면 이거 되는 사람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. 일단 이거 보고 원했던 사람은 일단 최대한 높여주세요. 결국은 비교되는 경험을 했어요. 아니 그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? 문제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나? 너무 높게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휜다든지 뭐 이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모양은 자기는 원했고 그게 됐고 크게 휘거나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.